누군가는 말하죠. 나이 들면 편해진다고. 근데 정말 그런가요? 편해지기보단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게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노년기인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기억은 많아졌는데 그걸 어떻게 꺼내 쓰느냐에 따라 우리는 지혜로운 어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괜히 불편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요, 나이 들수록 자제해야 할 5가지 행동, 사소해 보여도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부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조용한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부 말, 내가 한 말이 나를 만든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만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말이 더 많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살아온 경험이 많으니까요. 해줄 이야기도 많고 충고도 해주고 싶고 뭔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요, 그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상대에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해요. 그게 자식이면 부담이 되고 손주면 거리감이 되고 친구에겐 피로함이 되죠. 예를 들어볼게요. 딸이 퇴근하고 지쳐서 왔는데 그 회사 그만두지 그러니?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니? 애는 이렇게 키우는 거야? 이런 말들요. 사실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듣는 입장에선 한숨이 나오는 말이죠. 또 친구들과 이야기할 땐 어때요? 남 얘기, 정치 얘기, 과거 자랑. 내가 예전엔 말이야 이런 말이 입에 붙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말투가 날카로워지면 그건 내 마음이 지쳐 있거나 불안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경청을 먼저 하세요. 듣는다는 건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둘째,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세요. 이 말이 상대에게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을 말하고 싶은 건지. 셋째, 공감부터 시작하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면 상대는 이미 마음을 엽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내 존재감을 줄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게, 더 깊게 연결되는 방법이에요. 이부화. 감정 하나가 사람을 떠나게 한다. 요즘 화가 자주 나시진 않나요? 별일 아닌데 짜증이 나고 괜히 말이 거칠어지고 내가 왜 이러지 싶은 순간들. 그럴 때마다 꼭 생각해 보세요. 그 감정은 누구에게 가는지. 가족? 자식? 아니면 주변 사람들? 결국 내 몸과 마음에 쌓여버리는 건 아닌지. 감정은 나이 든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섬세해지고 예민해집니다. 특히 노년기엔 건강 문제, 외로움, 무력감 같은 것들이 우리 감정을 더 자극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표현 방식이에요. 화를 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인 거죠. 손주가 집에 와서 뛰어놀 때, 아, 시끄러워 죽겠네? 라고 소리 지르기보단 할머니가 오늘 조금 피곤한데 조용히 놀아줄래? 이 한마디의 차이가 그 아이의 기억에 할머니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정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숨쉬기인데요.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기를 3번 하거나 두 번째는 자리를 살짝 피해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감정이 올라올 땐 자리를 이동한 후 나중에 다시 말해야 합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뒤 말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물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는 지혜로운 어른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3부 욕심.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멋지다. 살면서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나이 들수록 그 욕심이 나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거나 또 내 뜻대로 살게 하고 싶고 경제적인 것도 관계도 건강도 다 붙잡고 싶어지죠. 하지만요, 그 욕심이 결국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내가 도와줬는데 어떻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 하지만 여러분, 이건 도와준 게 아니라 조건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럴 땐 비움을 연습해 보는 게 좋은데요. 먼저 자식이 선택한 삶을 존중해주고 내가 못 가졌던 것을 자식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하고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내려놓고 지금 내 자리에 감사해야 하죠. 멋진 어른은요, 가진 걸 자랑하지 않고 안 가진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부 식습관. 내 몸은 내가 만든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죠. 아프지 말고 오래 살고 싶다. 근데 먹는 걸 참기가 힘들지요. 달달한 것, 기름진 것, 밤늦게 먹는 야식들. 문제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내장과 간 기능도 약해지면서 조금의 무리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켜야 할 식사 습관은 무엇일까요? 먼저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데요. 특히 죽, 삶은 계란, 바나나 등 간단한 것부터 저녁은 가볍게 일찍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죠. 그리고 단 음식, 튀긴 음식, 가공식품은 줄이는 게 좋아요. 또한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데요. 하루에 1.5리터 이상 섭취하고 그리고 천천히 감사하면서 먹는 식사가 소화도 마음도 편하게 해줍니다. 오후 게으름. 움직이지 않으면 인생이 멈춘다. 평소 운동은 하기 싫고 소파나 침대가 편하고 비 오면 걷기 귀찮고 뭔가 자꾸 미루게 되죠. 근데요, 그 조금만 누워 있자는 게 몇 달간 병상 생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노년기의 최대 적은 병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에요. 근육은 멈추면 금방 빠집니다. 관절은 쓰지 않으면 굳어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동안 스트레칭을 실천해 보거나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거나 계단 1층에서 2층 정도는 걸어서 올라가고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건 누구도 아닌 나예요. 꾸준히 움직이면 90살에도 병원보다 시장에 먼저 가는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인 말, 화, 욕심, 식사, 게으름 등은 다 누구나 겪는 평범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 평범한 습관들이 내 삶의 깊이를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가지만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들어주고,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덜 욕심내고,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여러분도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알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멋진 어른, 우리들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